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요 두 가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삼성과 SK 등이 4,700조 4,7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4,700조. 가늠이 안 간다. 4,000조 처음 들어봐. 4,700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의 대표 대통령. 예. 기업인들에게 90도 인사를 한. 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와, 거기가 지금 어떻게 결정된 건지 너무 궁금한 거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와, 소름 돋는다. 저런 이거. 장면 처음 보네요, 진짜. 회장들이 죽을 맛이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단 좀 소소한 얘기인데 이것도 큰 메시지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결정된 거고 혹시 사전에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 같이 좀 손을 잡고 이렇게 뭐 올린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어요. 네. 그럴 때 좀 서로 인사를 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나는 큰절을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셨어요. 기업인한테? 네네, 내가 큰절하고 싶은데서 그 큰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요 정도만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그 정도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국토 균형 발전과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일이잖아요. 네. 시간적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어떤 AI 그렇습니다. 산업 이거를 교차해서 만들어 가는데 뭐가 꽁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러니까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일 수도 있어요. AI를 먼저 해야 국토 균형 발전을 하지. 국토 균형 이거를 한꺼번에 응축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숫자가 1조에 0이 몇 개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숫자에 밝으시니까. 저 출처 박지 않은데. 12개 들어가더라고요. 1조에 12개가 들어가요. 0이 12개. 12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제가 언론인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뭐냐면 계속 숫자를 물어보셨어요. 알려달라고. 네.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닫다 보니 약간은 좀 예측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가 900조였고 아, 최고가 2,000조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다 틀렸다. 나중에 좀 창피할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짐작을 했지만 이 숫자는 네. 상상을 못한 와, 숫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AI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좁은 어떤 뭐 지역끼리, 사람끼리,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실리콘밸리랑 경쟁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TSMC, PSMC랑 네네.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주 하시는 말 있어요. 아이 시시하게 더 팍팍 이런 표현 자주 쓰시거든요. 예. 그걸로는 경쟁 안 된다. 그걸로 무슨 뭐 세상이 달라지냐. 음. 라고 했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 건 사실은 기업이 그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고마우냐. 나머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있는 뭐 규제라던가 내지 뭐 인프라. 행정적인 부분, 인프라 이거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서로 믿으니까 그 큰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와.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 와.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면은 쉽게 결정. 결정 못하지.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많이 네. 들어가니까. 와. 근데 이제 이게 투자 계획 발표였는데 이게 좀 임기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는 또 진짜로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일단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테면 말로만 하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겁니다. 첫째 가장 용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네. 경우는 기업이 직접 발표도 했잖아요. 확 당겨버리겠다. 네, 속도를 엄청 낸다고 속도를 하던데요. 내겠다라고 네. 말했고 네. 이게 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지역이 기회가 더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령 지금 서남권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돼서 뭐 5조에서 20조 정도 사이에 여력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간 것도 크단 말이에요. 어. 그 얘기인즉슨 뭔가 준비만 되면은 다른 곳에서조차도 동시다발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막연하게 뭐 100년 대계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이 되게 중요한 세계와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속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실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임기 내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임기 내에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전체 다 결실을 다 맺는다라기보다 임기 시간이 내부터도 걸리니까. 결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임기 내. 네. 야, 너 축구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야. 네. 임기 내야. 이게 핵심이야. 아, 전체가 네. 제가 전부 다 완성이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네, 좀 네. 과장 좀 하죠. 네. 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네, 거다. 점점점 눈에 보이는 증가와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네. 와. 진짜 예.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무슨 뭐 외국인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원래 좋으면 더 비난하잖아.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일부만 영상으로 좀 추려봤거든요.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 좀 잘 봐주시고 요거를 팩트로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 차별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아, 정말 괜히 충격적인 반응인데 뭐 기업을 비틀어 가지고 호남으로 보냈다라는 네, 얘기야.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요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비튼다고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을 당연하죠.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없다라는 네. 거고요. 그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좀 재밌는 말을 해서 검색어에 올라간 말이 조족지혈이라는 게 조족지혈.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누적된 다른 지역의 투자들을 다 합쳐 본다면 아, 요건 세 발의 피다. 이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막 IMF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네. 아, 나를 이 중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운명이 좀 더디 나에게 기회를 준 모양이다라는 네. 말씀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는 호남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가령 지금 지대를 지출해서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그 펩 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과밀하고 비싼 도쿄나 홍콩 같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예.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 보잖아요. 네. 뭐 가령 뭐 베트남이라도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공간들을 음. 보는 이유는 왜예요? 거기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지대 구입이라던가 네, 이런 그렇고. 부분에서 네. 투자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되려 이 조족지혈로 지금까지 조금은 외면당했던 게 어쩌면 여기여야만 하는 지금 필연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용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지 마련도 쉽지가 않았던 예.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에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호남에서 많은 준비가 그렇더라고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 문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돼서 나름의 재정적인 재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 소위 말하는 총알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최적지야, 최적지. 이 조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나왔던 분들 조금 이름을 다 기억해 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공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서남권에 가셨잖아요. 곧 있으면 충청권에 직접 가시거든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아, 네. 그래서 요 발표를 좀 세부 사항을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영남권도 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그 아까 봤던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나 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 적극적인 또 지원 의사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통합 의사 그리고 행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면 1차거든요. 숫자가 좀 안 맞을 거예요. 4,700조 네네네. 정도인데 왜 아직 이 정부 발표가 다 4,700조에 닿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여지가 있고요. 아. 2차, 3차도 남아 있고요. 지방 정부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면. 잘 예, 예, 되고 예. 그렇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아니 그 약간 뭐 네. 약간 농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네. 아니 당연히 협조가 잘 돼야 맞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더 마련하고 더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지금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최적지야. 부지,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이제 물인데 예. 조선일보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호남에는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조선일보가.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이 네. 요걸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그거를 우리 또 조선일보에게 한번 바쳐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에 확보하고 있는 댐 중에서 현재 여유량하고 일부 조정량을 하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예, 현재 상태로 저희 수자원공사만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고 타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 가지고 있는 댐, 그리고 발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 댐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만 톤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댐 증구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 용수 문제는 걱정을 하시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요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즉흥적으로 발언권 기회 받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뭐 부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구현할 거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거 좀 흠잡기가 어려운. 그래서 지금 경제 6.29 선언 아니냐라는 지금 커뮤니티에 말이 돌고 있어요. 그 6.29 선언으로 완전히 민주화가 바뀌었던 것처럼 네. 요번 이 발표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가 바뀔 것 같은 정말 아주 중요한 퀀텀 모먼트다라고 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논리로서 이제 요거 제가 비서실장 말을 조금 인용을 할게요. 사실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긴 했습니다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좀 반대하고 싶고 네. 한편으로는 좀 발목 잡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좀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을 그렇습니다.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 두 사람, 삼전닉스 두 재벌 대기업 회장에게 유연하세요. 허리를 굽혔는데 정말 그야말로 90도 각도로 예,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인상적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폴더 인사를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핫한 두 기업 아닙니까? 정말 핫한 두 기업인데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 대규모로 투자를 장기간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이 서약식을 한 셈이고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저는 그렇게 기업인들에게 감사 마음을 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 한 10년 동안 뭐 1,000조, 2,000조를 계속해서 이제 투입하는 프로젝트라는 거고 호남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충청 강원 쪽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영남 쪽에는 피지컬 AI 이렇게 세 개 축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신성장 동력 국가 먹거리 사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야. 일단 돈이 계산이 안 돼. 4,755조. 어제 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얼마인지 4,000조예요? 숫자 다 4,755조. 그러니까 10년간 투자되는 금액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 예산이 720조니까 정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이제 10년간 AI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왜 호남만 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땅값이 싸다.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쌉니다. 영남이나 충청도 땅이 비싸요. 그리고 마치 무슨 큰 걸 베푼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업들의 판단 속에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호남의 땅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거다.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냐. 그런 식이면 윤석열 때 좀 잘하지 그랬냐. 열심히 좀 하지 그랬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한테 안 오면 외국으로 간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팹으로 가는 걸 훨씬 더 원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도록 하는 거다. 정쟁 위한 메시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딱 인상적이던데 과거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뭐 대규모 수출을 한다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기업인들 없이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기업인들 앞에서 이제 폴더 인사 네. 그 장면에 약간 저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좀 뭐 반기업적이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게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정권보다도 반개혁적이었었던 정권은 과거 보수 정권들이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과거 미르재단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그 무식한 소리도 막 하던데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돈을 뜯어가지고 정권과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보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기업이 본인들의 부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그 과정을 정부가 지금 서포트하는 네. 과정인 겁니다. 예. 일단 그 하나가 포인트가 좀 눈에 좀 띄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호남미국 영남미국을 떠나서 대통령 입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리백. 예,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력과 용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원전을 갖다 때려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뭐 비판도 과거에 많았었고 특히 이제 환경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이 경제 발전의 계획과 이 재생에너지 같은 이제 친환경 네. 에너지 산업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네. 이게 서로 이제 그 부딪히는 지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어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좀 묘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도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뭉클했냐면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호남이 정말 박해를 많이 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80년 전남도청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최적화된 도시이고 그리고 광주는 광주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광주 사람들 좀 참자. 일단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다리자. 1894년 동학혁명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강훈식 실장 얘기하는데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싸다. 저개발인 거예요. 저개발인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 왜냐하면 풍력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력, 태양광 다 쓸 수 있죠. 그 광활한 토지 저개발이 돼서 땅도 싸니까 들어가기가 기업들이 선택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외국에 더 싼 땅을 찾아서 갈 텐데 전남이 이게 싸다.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왜 구미로 안 땡겨오냐. 구미시장이 막 그 김부겸 전 총리한테 당신 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호남 땡겨라.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경북 지역 그렇게 발전했었는데 이번에 호남 차례 아니냐라고 할 말을 하는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신다라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에 좀 정착해라 이런 걸로 주로 많이들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일자리를 가서 심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호남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많이 발전이 될 거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것이 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게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 지역 그렇죠.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지방선거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수도권에 몰려서 이렇게 바글바글 살고 있으면서 집값 때문에 힘들고 교육 문제로 힘들고 맞아요. 이게 다 사실은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정규직 잡을 가지려고 하면 서울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서울에서 인서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옥철을 타고 이렇게 집값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가 균형 발전이 되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러면 경북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고 호남이 같이 발전하면 우리가 과제를 다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방선거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또 이거 왜 구미로 안 땡겨가고 네. 이제 와서 그 한두 달 만에 맞아요. 싹 바꿔가지고 예.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시나.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가 너무 현명해졌어요. 그래서
콩할 만한 거라도 그러니까 그 지역주의에 기대서 한 얘기 아니에요. 유승민 전 의원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 공격을 하던데 아무것도 설득력이 없게 들리는 것은 뭔가 좀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안 줘? 왜 차별해? 근데 그분이 또 대구 출신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출신 지역을 넘어서 전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최적지가 어디냐, 어디다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일중심적 사고를 해야지. 야,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는 거야? 정말 딱 지역구 국회의원식 사고. 야, 이래가지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 기자로 있으면서 그 최근에 딱 한 번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쟤네가 좀 달라졌네 이런 걸 제가 느꼈었던 게 20대 대선이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던 그 시대. 그 당시 이제 당 대표가 이준석 씨였는데 맞아요. 이준석 씨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내려갔던 곳이 광주였습니다. 맞아요. 그죠?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전남의 발전, 광주 전남 지역을 개발하는 앞장서겠다고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그러면서 청사진을 쭉 발표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뭐 광주에 무슨 복합 쇼핑몰을 뭐 만드네, 뭐 무슨 뭐 친환경 에너지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네. 그때 제가 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런 결정이 나오면 본인들이 그냥 이 환영해야지. 경상도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아.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들이 과거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환영을 하면서 지금 이런 걸 이끌어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낸 정권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롭고요. 본인들은 그럼 앞으로는 선거 때 호남에서 정치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이준석 의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남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숭고한 거고, 맞아, 민주당이 이제 호남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저는 큰 틀에서의 조금 폭이 넓은 그런 정치를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너무 현명하게 막 콩할 만한 거 가지고 뭐 싸우고 감내라 배내라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오전 10시부터 지금 국무회의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서 내일 7월 1일이에요. 알고 네. 계십니까? 벌써? 네. 예. 내일부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이 된다. 본격적인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될 거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어제 기업들이 큰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를테면은 정주 여건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좀 재밌었던 게 교육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SK, 삼성 똑같은 요구였어요. 그래야 젊은 층들이 주말 부부 안 되고, 맞아요. 예, 엄마는 서울에서 애 데리고 전세 살고 아빠는 또 호남에서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제 강훈식 실장한테 물었는데요. 이제 어제 나온 질문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아직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고 진짜 필요한 얘기고 아까 제가 정규직 잠 얘기 드렸는데 정규직으로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문턱이 요새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서울에서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들 신입생을 국립대조차도 제가 모모 국립대 교수님 사건 지금 요즘 하는 거 있는데 정원 채우기가 힘들다 그래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 국립대가 지역 국립대가 저희들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미달이에요, 정원이? 네.
과에 따라서 미달이고 예. 이럴 정도다.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데 예. 이게 다 지역에 그러면은 좋은 인재가 없고 뭐 좋은 교육 시설 없겠어요. 그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힘들고 그러지 않으면은 정규직 직업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교육 얘기 나온 거는 진짜 실질적인 얘기예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다라는 방침이니까요. 또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좀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보탤 거 있으세요? 국무회의 대통령 아니, 주요 뭐, 발언? 아니 뭐 다 좋은 말이라서 그 전에 제가 그 지난 지방선거가 시작될 때쯤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네. 그런 말씀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 소멸, 지역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안 싸웠으면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게 거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제 그 두 대기업의 지방 투자 이걸 계기로 이 논의가 다시 불이 붙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준비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이번 선거는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 전남 광주 통합에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당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 요소가 가장 많죠. 그런데 전남 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주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팀이 왜 두 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정말로 큰 결단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이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 뭐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사실은 용인이나 또는 뭐 평택, 화성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전체적인 예측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폭증하는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뭐 일부 산업에 황폐화가 걱정될 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또 추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기존의 모든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과밀해졌지만 특히 용수 부분, 물 부분이 또 전력 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 송배전망으로는 도저히 추가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용수 문제도 심각하죠. 사실은 한강 수계나 이게 지금 생활용수와 겨우 맞춰서 거의 극대치까지 맞춰서 겨우 그 공급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의 증설은 용수와 전력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 슬픈 역사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엠코는 그걸 알고 미리 30년 전에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력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남 광주를 둘러싼 서남 해안 풍력 태양광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도 높고 특히 김영록 지사께서 정말 아리백 산업, 아리백 성취를 위해서 정말 애썼잖아요. 아리 300까지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의 이제 아리 200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한 반 정도는 남는다. 근데 앞으로 3배까지 남겨서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력 문제는 여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하나 갖춰졌고 용수 부분은 뭐 지금 사실은 농업 사실상 이 호남 지역을 개발해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해 오는 바람에 이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조정하면 어제 수자원 공사 사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 기후 환경부 에너지 환경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63만 5만 톤 정도는 가용하다. 앞으로 혹시 더 증설된다면 한 130만 톤 정도 일간 이것도 조정을 조금만 더 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방치된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용지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데는 복잡해서 서울은 땅 한 평에 뭐 공업 용지로 쓸래도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는데 사실 여기는 장기간 배제돼 있으면서 용지의 가격도 낮고 또 펀펀하잖아요. 딴 데 뭐 토목공사 하려면 아마 SK하이닉스 용인에 토목공사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사실은 거의 평탄지라서 그런 비용도 좀 적다는 이점도 있죠. 지진도 없는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배제됐던 측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 성장을 이뤄낸다.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잘 맞춰서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상황이 좋으니까 잘 가보세요. 우리 뭐 허가 신청하면 허가나 내드릴게. 잘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그 수도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철도는 뭐 또는 도로는 전력망은 아니면 오폐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도 필요한데 마침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통합시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재정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맞춰서 광주 전남에 가도 호남 서해 서남 해안으로 가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기업활동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긴 광주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마다의 욕망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게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히 잘 조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국가가 소위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가지고 올인했죠. 수도권 영남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발생했고 지방 소외가 발생했고 지방 소외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차별을 하면서 약간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그것이 물론 뭐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산업화에 큰 기반이 됐겠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장치가 됐어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가 아니면 현대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효율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지켜오고 또 지금의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DNA가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그 토대에는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DNA 또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서름을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서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라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이 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국가에게도 유익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많이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못해야 되겠는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축사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또 그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졌던 꿈이나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국무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영남은 지금 인구가 1330만인가 그러고 이 호남은 지금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우리의 아픈 또는 슬픈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이제는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건희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우리 SK의 최 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영연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우리 삼정의 우리 사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 못 죄송합니다. 전용년. 네, 우리 사장님이 정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확인은 사살을 하시고 계시던데, 또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도 내일부터는 정부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 원 안에서 한 5조 원쯤에서부터 20조 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정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정하게 이 지역에도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막 서류로 막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잊어버리고 좀 말해도 소용없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호남 지역이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 교육 뭐 여건이든지 문화 뭐 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제가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